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마지막인데 소개를 너무 네. 그 삑사리 내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삑사리 알았습니까? 이게 목이 메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이렇게 가는 날까지 손발이 안 맞네요. 아니 일단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마지막이라고 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아쉽게도 네. 뉴스와 파이팅 하는 게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러죠? 저는 이제 뉴스와 정면 승부를 하러 아. 가게 됐어요. 경쟁 프로. 경쟁이라기에는 경쟁이라 저희- 보기는 네.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왜? 게 아닙니다. 네. 같은 YTN 라디오인데 저는 이제 저녁 시간대 시사 아.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뉴스와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네. 또 이우영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다시 이제 뉴스 파이팅 하러 아침으로 아, 오거든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출퇴근길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영민한 뉴스 마지막 뉴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 때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두 차례 수심위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예. 김 여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지만 또 최재형 목사는 기소 권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네. 검찰은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그래요.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있으면서요. 네, 맞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 김 예. 여사 리스크 해소하고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박정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 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털고 가는 게 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야 할 결단은 사과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또 정광재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에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공천 개입 관련 이야기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 의혹은 계속되니까 또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요. 윤 대통령이 AI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1차 회의까지 주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AI의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다. 이렇게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관이 합작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하고 또 산업, 사회 전반에 이 AI로의 전환을 촉진해서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사실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가짜뉴스, 딥페이크 범죄 같은 AI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관련법도 제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정부가 오는 11월에 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이 말씀드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 법안은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AI를 악용해서 가짜뉴스,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게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달 있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요. 진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들이
빠르게 단일화를 지금 이뤄내면서 사실상의 양강 구도가 이미 완성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보수 진영에서는 전 한나라당 의원인 조전혁 후보가 나오게 됐고 네. 진보 진영에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근식 후보가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체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 교육감 중도 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를 네. 통해서 이 조 후보가 지금 추대가 됐고요. 예.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 교수와 단일화에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네. 단일화가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정 명예교수가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됐는데 다른 4명이 단독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대 5명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독자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단일화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래요. 이 교육 정책 좀 살펴봐야 되나요? 네, 일단 두 후보의 교육 정책이 차이가 좀 뚜렷한데요. 네. 먼저 조 후보, 보수 진영 후보에서는 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 교권의 수호자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조희연 표 교육정책 내지는 좌파 교육정책의 대표적 두 개의 정책이 바로 이 혁신학교와 학생 인권 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또 반면에 진보 진영의 정 후보는 혁신교육, 그러니까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혁신교육의 가치를 알리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통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입에서도 오지선다형 시험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늘 질문이 있는 교실, 독서와 현장 수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 금액이 약 3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막 목이 메이네요. 네. 30조 마이너스 2년 연속으로 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네, 올해 세금이 원래 예상했던 치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어서 비판 여론이 좀 있었는데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서 2년 연속이고요. 네. 세수 오차도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기업들의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큽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비교적 침체가 돼 있고 교역이 위축되면서 법인세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4조 5천억 원 가량 덜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 관세 같은 민생 안정 대책도 이 세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요. 정부 대책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네. 세입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이 적자 부채 발행을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게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지금 기금의 여윳돈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워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기재부에서 지금 국회와 향후에 협의를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가용 재원 규모 등 세부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른바 대학 마약 동아리로 알려진 사건, 여기에 의사도 연루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기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 명문대생이 대거 이 동아리에 포함이 돼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사건인데 예. 여기에 대학병원 의사, 기업 임원까지도 기업 임원까지도 연루가 된 상황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특히 의사의 경우에는 이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다고 해요. 그래요.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의 임상 강사로 9년 경력의 전문의였는데 좀 충격적인 사실은 네. 마약을 투약한 뒤에 같은 날 출근을 해서 병원에서 7명의 환자의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 효과가 최대 10시간까지도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수술을 했을 때 마약
의 약효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확실한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김영민 아나운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제가 아쉽습니다. 감사해요. 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건데 그럼요.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어디서든 많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밖에서 가지마 유유 해주셨네요. 가지마 영민이 가지마 어떡해요.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정말 눈물이 막 펑펑 나네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